자. 올해 이란이 발표한 올해 그 최저임금이 월 최저임금입니다. 저게 원화로 계산을 하면은 14만 3천 원 정도 되거든요. 월 14만 원이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한 21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한 7% 정도 되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란은 물가가 싸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란의 물가를 한번 보시면요. 가장 자, 오늘 전쟁 상황에 앞서서 먼저 그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 요거 좀 기강을 좀 잡고 가야 됩니다. 네. 이거 박살 내야 돼. 너무 건방져. 네. 너무 함부로 말을 하고 다녀. 이거 기강 한번 제대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요. 지난 22일 팟캐스트에서 네. 한국을 중국을 향한 단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발언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요.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면 중국 눈에는 아시아의 심장부에 꽂힌 단검 같은 존재인 한국이 보인다. 일본은 중국이 남중국해로 뻗어가려는 야망을 저지하는 일종의 방패이자 최후의 방어선 같은 존재다. 아, 이거 아주 선 넘은 거지. 우리나라를 단검 같은 존재.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수단으로 무기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 정말 이 건방을 너무 떱니다. 예. 우리도 지금 화가 많이 나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주한 중국 대사관이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의 발언은 분명히 선을 넘었다. 주재국을 항공모함이나 단검이라고 표현한 것은 본인의 호전성을 드러내는 것인가? 아니면 한국을 중국 공격의 무기로 삼으려는 의도인가?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크게 반발했고 우리도 이게 뭐 공식적인 건 아닌데 네. 우리도 조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좀 유감을 표명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런 보도 내용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브런슨이 꼬랑지를 싹 내립니다. 네. 예,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꼬랑지를 싹 내려버리는데 그거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자, 요때 이제 중국 교수가 단검 발언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 라고 이제 헤그세스한테 물어보니까 헤그세스한테 물었지. 야, 네가 얘기해. 하고 브런슨한테 툭 넘깁니다. 야, 난 모르는 일. 야, 네가 했잖아. 네가 얘기해. 네가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런슨이. 제가 전쟁대학 학생들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처한 위치와 관점을 다르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우리 자신의 관점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시각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냥 네 시각이었잖아. 저걸 학생들한테 말했다는 식으로 지금 돌려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 의견을 아까 얘기한 건데 네. 마치 중국이 이렇게 바라보는 거 아닐까? 근데 그런 의견도 좀 전해야 돼서 전한 거다. 요렇게 얘기를 한 거야. 네.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죄송합니다. 기가 나더라고요. 이거 아주 그 꼬랑지를 확 내려버렸어요. 그러네. 요거 일단 기강 좀 잡아주세요. 아니, 이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쵸? 저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250년 역사밖에 되지 않은 어느 나라 군인이 와가지고 5,000년 동안 그 북방에 어떤 위협도 면면이 물리치면서 그렇지. 유지해온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렇죠. 수단화하는 거잖아요. 단검. 그렇죠. 도구로 수단, 생각하고. 도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금도를 벗어난 것이다. 네.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하는 습관을 길러라. 아, 너무 좋은데요. 정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무슨 또 어떤 학자들은 또 중국에서 그 일본을 침략하기 위해서 쓰는 단검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마치 남을 위한 침략의 전진기지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전 세계 유수한 5,000년 역사를 가진 이 찬란한 우리 문화와 우리 민족의 단일 민족이 이렇게 유지해온 강인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사성과 문화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동맹국은 이러면 안 돼요. 그렇지. 네? 다른 나라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동맹국은 최대한 존중하게. 네.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도를 보면서 심장에 박혀 있는 무슨 단검같이 느낄 걸 이게 뭐예요? 더 열받는 거 뭐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일본은 최후의 방어선이다. 그러니까 심장에 한국이 단검처럼 꽂혔으니까 빼고 중국이 팍 밀고 닥치면 일본 선은 맞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야 우리는 도대체. 와. 우리는 한번 튕겨져 나가는 담금 같은 존재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한미 사령관 하는 거예요? 주일미 사령관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위로가 되네요. 요 브런슨이 진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방금 얘기해 주신 것도 그렇고 작년에는 우리나라를 가리키면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 맞아.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지금 또 그런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거 완전 기강 잡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 가서 얘기할 때는 자기는 정치적이 아니다, 뭐 군사적이다 얘기하면서 전작권 얘기할 때 정치적 편의 얘기를 본인 입으로 실제로 했고 했었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나라의 외교 주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사실은 서울 한복판에서 중국을 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서울 한복판에서 미중이 이렇게 붙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 정도 얘기할 거면 우리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 말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당사국이고 호스트 네이션으로 한미 동맹의 핵심은 북한에 대응하는 것인데 북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작년부터 항공모함이라든지 본인은 여기서 계속 뭐 킬웹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국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단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격 기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공격 기지. 거기를 찌르겠다고. 그다음에 방어선이니까 이건 정말 잘못됐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월에 기억하시겠지만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서해로 나가가지고 맞아. 중국 전투기하고 대치했던 적도 맞아요. 있고 네. 맞아요. 얼마 전에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뭘 얘기했냐면 킬웹이라고 해서 필리핀하고 한국하고 일본을 묶어서 중국을 대항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라는 발리카타 훈련에 주한미군이 참전을 한 겁니다.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우리 정부와 협의가 됐고 동의를 얻었느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사실 이제 주한미군에서 권역별 군수 지원 허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제는 아예 중국을 적으로 만들면서 한반도를 연루되도록 이러한 것으로 완전히 좀 바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익과도 이것이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 북중러가 막 연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것이 마치 우리가 적으로 중국을 상대함으로써 이것이 남북 관계를 아예 나갈 수 없는 구조적으로 이것을 고착시키고 있는 게 문제다. 네. 그래서 저는 정부가 그렇게 여러 뭐 이런 채널로 얘기할 게 아니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단호하게 얘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 한일 정상회담 할 때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 국익에 맞기 때문인 겁니다. 네. 근데 어떻게 당사국 내에 있는 일개 군사령관이 중국이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려면 우리 정부하고 협의해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단검 이 인식이 한 군인의 일탈적 인식인지 아니면은 뭐 전반적인 인식인지 저는 그게 좀 걱정되던데요. 지금의 사실은 작년과 올해 나왔던 미 국방 전략들 거기에 보면 제1도련선을 지켜서 중국을 방어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도련선이 어디냐면 일본과 대만과 필리핀에 이어지는 선. 그 위에 이제 저희가 있는 것인데 저희가 사실 그렇게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우리나라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항공모함, 그다음에 이런 얘기들을 우리한테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은 이런 선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과 그다음에 일본은 중국을 대항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그런 준비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을 대응하는데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간 가스라이팅하는 느낌인가요? 그래서 그래서 스며들게끔. 빨리 전작권 전환을 가져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제는 전작권 전환을 빨리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래서 그 협상을 통해서 하여튼 지금은 미국도 넘길 생각이 있는데 네. 브런슨 사령관은 조금 갸우뚱하고 자기는 버티고 싶은 마음이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내일이라도 가져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한미 사령관들이 한국에 오면은 처음에는 이제 포스타
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그 지위가 있어서 조심하는 듯 하다가 네. 나중에 보면 유엔사도 자기 마음이고 그다음에 전시 작전 통제권도 자신이 가지고 있고 그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물리적 기반으로서 주한미군을 자신이 다 가지고 있어서 모자를 세게 쓰고 있으니까 이제 간이 붓기 시작해요. 근데 아. 간이 부은데 그 간을 붓게 만드는 네. 사람과 언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거기서 말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을 한국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아, 그래서 나 거의 진짜. 뭐 주한미군의 원스타 투스타만 봐도 거의 자기 할아버지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령관 정도 되면은 할아버지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가져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전쟁이 터지면 그러면 우리 한국군에 대한 지휘 통제 작전 지휘 통제권을 이 사람 갖잖아요. 브런슨이 갖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군이 어디를 먼저 쳐라, 어디를 아유, 먼저 막아라, 끔찍하다. 어떤 무기를 먼저 사용해라 이런 거 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끔찍해요. 그래서 안기백 장관이 이제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2020년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가져올 수 있는 94%의 능력 검증이 능력이 아니고 능력에 대한 검증이 끝났다. 네. 그럼 몇 년 지났어요? 6년 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쏟아부은 국방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한두 개 무기 체계가 부족하니까 가져오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작전 통제 지휘하는 거하고요. 네. 무기는 필요하면 더 갖다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뺄 수도 있는 거고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 군에 대한 작전 통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당장이라도 가져와야 됩니다. 안규백 장관 말 잘했어요. 내일이라도 가져올 수 있다. 아유, 가져옵시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 안규백 장관이라든지 우리 의원님 같은 분들이 유력한 분들이 미국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자주성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 진짜. 정말 중요한 게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을 보면 우리의 목표와 미국의 목표가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이번에 이란 전쟁할 때 이스라엘 목표와 미국의 목표가 다르듯이 네네네. 네. 이제는 북한을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기다릴 수 있는 우리는 막 전쟁에 나서 공격해 들어가야 되는데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 중국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한테 허락을 안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한국은 한국이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려면 정치작전 통제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네. 이제는 잘못하다가는 실제 우리 한반도에서 유사시가 발생을 했는데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가 효율적으로 못할 수 있다. 아, 끔찍해.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려면 전작권이 정말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하면은 만약에 타이완하고 일본 사이에 오키나와 쪽에 중국 전투기하고 일본 전투기가 충돌이 벌어졌는데 하필 그때 북한 전투기하고 배가 우리 그 해상 침투를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주한미군이 어디로 출동을 해야 돼요? 주한미군은 대북 억제이기 때문에 남한은 북한의 해상 세력을 출동하거나 아니면 우리 군이 그렇게 출동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우리 주한미 공군이 지금 오키나와에 일본 지키고 중국하고 싸우러 가야 되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끔찍해요. 승인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한미 연합 작전 계획 작계라고 하는데 작계부터 시작해서 이 작계를 끌고 갈 수 있는 이 주권 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빨리 전작권 가져와야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네. 워낙 이제 중요한 이슈라서 저희가 좀 다뤄봤고요. 네. 자, 지금부터는 미국, 이란 전쟁 협상 상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MOU에 서명만 하면 미국, 이란 전쟁은 일단 멈추게 됩니다. MOU 내용 조금 오래된 얘기라서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자, 요게 이제 미국 악시오스 보도 지난 29일에 보도가 전해졌고 내용을 좀 보자면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 연장 및 이란 핵 협상 개시를 핵심으로 하는 양해각서에 합의를 했다. 미 당국자들은 휴전을 60일간 연장하는 MOU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통행이 아무 제한 없이 이루어진다고 명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 자, 이 MOU에 트럼프가 승인만 하면 이제는 끝이야. 거의 잠정 합의까지 간 느낌이었어요. 갔거든. 네. 이제 뭐 양쪽 다 이제 합의했단 말이야. 네. 이제 승인만 하면 돼. 맞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MOU에 담긴 잠정 합의 조건을 강화했으며 관련 수정 사항을 반영한 문서를 다시 이란 측에 발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자금 동결 해제 조치가 포함된 잠정 합의안에 우려를 표해왔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네. 네. 수정해서 다시 또 이란에 보냈다. 예. 그 수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악시오스가 또 보도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하는 방법, 시기와 관련된 조항의 구체화를 원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된 일부 문구의 수정도 요청했다. 그리고 이제 이란 입장이 중요하겠죠. 이란도 수정안을 또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타스님 통신 보도인데요. 양측은 계속 문안을 주고받고 있으며 이란 역시 자체 수정안을 반영할 것이다. 이란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 즉 노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우리 전문가님들 나와주시기 네. 바랍니다. 거의 끝자락에서. 지금 거의 다 됐거든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 다루면서 약간 이제 희망을 더 크게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거의 다 됐는데. 지난주에 한 5월 26일자에 알 아라비아 이제 통신 이제 계속 이제 저희는 이런 그 전쟁 상황 속에서 계속 이제 미국 매체들의 그 소리들을 많이 이렇게 듣고 그것도 해석을 하는데요. 네네. 여태까지 좀 진행된 거를 보면 오히려 미국에서 들을 그 해석을 하는 매체들 뭐 CNN이든 뭐 그 뉴욕 타임스든 특히 악시오스든 악시오스. 이게 초반에는 굉장히 적합도가 좀 높았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갈수록 이제 전쟁 기간에는 한 40일 정도에는 적합도가 굉장히 꽤 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이후에 한 지금 92일째 되고 있는데 네. 똑같은 상황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서는 사실 미국 매체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중동에 있는 매체들이나 오히려 이란 매체들의 내용이 조금 더 현실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난 5월 26일에 이제 알 아라비아에서 나온 그 MOU 예상 초안을 좀 이렇게 14개의 초안을 입수를 했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은 핵이 2개고 동맹이 2개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게 한 4개. 그다음에 이제 이란과 관련된 제재 해제에 관련된 내용이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핵을 관련된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없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협상을 한 60일 정도 진행한다. 그다음에 관련된 협상을 하면서 장기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합의를 만약에 서명을 하게 되면 이제 네. 내부적인 반란이라든지 뭐 반발이 반발이라든지 크죠. 이런 게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 이제 초반에 서로 오고 갔던 많은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 내용들이 안에 핵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존재하지가 않고 오히려 제재 해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그냥 잠정적 합의, 빅딜로 끝내겠다라는 원래 발표를 갖고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 이제 단계적으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제 모습을 보인다 보니까 이란이 어떻게 보면은 원하던 바였죠. 전체적인 흐름이 이란이 원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개방도 못 되고 있고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불편한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란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꼴대를 계속 옮기고 있다. 그리고 이란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침대 축구로 그냥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계속 장기화되는 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 내부의 반발이 크다 보니까 트럼프가 계속 한마디 하면 또 흔들리고 한마디 하면 흔들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그러니까요. 때는. 그 지금 보면은 요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예, 이게 뭐냐면 이제 불쑥 튀어나온 쪽 있죠. 의원님. 예. 그 후원금이든 지도든 하나만 선택하세요. 여기 보시면 자, 선택과 집중으로 네. 가겠습니다. 여기 툭 튀어나온데 이쪽에서 여기 배가 많이 있잖아요. 반다라 네, 바스라는데 네. 이쪽에 배. 여기 저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네, 호르무즈 네. 해협이에요. 한 60척 정도 반다라 바스 있고 그다음에 푸자이라하고 지난번 우리 나무 사건 있었던 이쪽에 지금 여러 상선하고 유조선들이 한쪽은 나오려고 그러고 한쪽은 들어가려고 들어가려고 해서 하고. 배가 엄청 많이 대기 중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아바스에서 쭉 보시면은 이제 배가 다닐만한 쪽은 거의 배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걸 빨리 풀지 않으면은 갈수록 이제 경제가 국제 경제가 얼어지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란 핵협상 전략이에요. 핵협상 전략을 3가지로 정리가 돼요. 네. 시간 끌기. 그다음에 2번째로 잘게 자르기.
뭐 제재가 2가지다 그러면 제재를 한 5가지로 늘린다든지 뭐 그다음에 계속 협상하기. 계속. 그러니까 협상하는 모습은 계속 보여요.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하고 또 하나 보내 또 하나 보내는데 시간을 끌어. 네. 그럼 왜 시간을 끄느냐? 이란이? 이란이 왜 시간을 끄느냐에 중대한 초점이 있는 거야. 뭐요? 작년 6월 달에 한 번 얻어 맞았잖아요. 네, 안 맞았죠. 작년 6월 달에 얻어 맞으면서 나온 이야기가 60% 농축이 600kg 돼 있다. 그러면은 뭔 말이냐면 이걸 90%로 농축하면 360kg가 나오는데 우라늄이 무기급 우라늄이 360kg가 나오면 핵탄두를 20kg당 하나씩 만들면 18개의 핵탄두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60% 농축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3%돼 있고 어떤 건 70%돼 있고 어떤 건 40% 그러니까 평균이 60이다. 이렇게 농축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시간이 끌수록 그러니까 90%의 농축이 되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 그 현재 600kg 중에 200kg만 한 7, 80kg급이라고 하면 이미 한 핵탄두 10개 만들 분량 한 200kg 정도는 90%대에 도달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거냐? 네. 시진핑이가 저기 미국 트럼프 만나러 가는 9월 24일까지 장장 5달이 남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때까지 시간을 끌면서 최악의 시나리오 미국이 꿈꾸는 악몽 중에 악몽이 뭐냐면은 네. 그때 갑자기 하나 터뜨리는 거예요. 핵실험을. 핵실험을 한다고 이란이. 이그 건타입이라 그래갖고 그 플루토늄 말고 농축 우라늄으로 핵실험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10kg에서 2개 충돌시키면 터져요. 네? 네. 이 플루토늄은 100만 분의 1초 동안 내폭이 돼가지고 한 큐에 싹 터져야 되는데 네. 이 우라늄 탄은 그렇지 않아요. 2개 10kg 부딪히면 터지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 끄는 거예요. 얻어 터지면서.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살 길이 있냐? 최근에 조사를 해봤더니 네. 우리 교수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살 길이 있대요. 비공식 금융망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하왈라라고 하는 시스템이 작동이 돼가지고 외부에서 달러나 이런 돈이 안 들어가도 네. 내가 형님 돈 보내 하고 이 두바이에서 전화하잖아요. 이틀 내로 돈을 받는데요. 이란 테헤란에서. 어떻게요? 여기서는 저기만 받는 거예요. 그 저기 일종의 수수료만 받고 거기서 돈을 넣어주는 시스템이 있다 이거예요. 네? 마치 환치기처럼. 환치기죠. 환치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 그러니까는 이제 비공식 금융 거래 시스템이 아직도 이란 테헤란에서 작동을 해가지고 해외에서 스위프트다 뭐다 해가지고 다 차단하는 것 같지만 돈이 들어가는 구조가 아직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재 해제해달라 제재 해제해달라 하면서 네. 핵 고농축을 90%할 때까지 시간을 끄는 거라면 이거는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 안 내놓을 수가 없는 거야. 저희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핵 문제를 앞에다 안 내놨다가 만약에 중간선거 직전에 9월이나 10월 초에 하나 터진다. 그러면 그러면 트럼프 망신이죠. 네. 망신 정도가 아니에요. 전세 뒤집어지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핵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럼 9월까지면은 어찌됐든 간에 90%까지 쪼릴 수는 있는 거예요? 90%까지 줄이는 게 600kg 중에서 90%까지 농축할 수 있는 게 제 계산으로는 200kg 정도는 나와요. 나와요. 네. 이 농축 원심 분리기를 돌리면은 지금 이게 군사적으로 보면 되게 웃긴 게 네네. MOU를 종전 MOU를 체결하고 60일 동안 핵을 협상하겠다는 단계적 접근이었는데 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나 사인 못 하겠다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네. 2단계 때 논의해야 될 사항들인 겁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빼내야 된다. 파기를 시켜야 된다. 핵무기를 갖지 말아야 되는 것은 2단계 때 협상하기로 해놓고 이것 때문에 나는 이걸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종전 MOU는 뭐였냐? 전쟁을 중지시키는 거였는데 그렇죠. 사실상 전쟁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군사력으로 더 이상 때릴 데도 없는 상태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것에 대한 것은 계속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필요한 군대를 한두 군데씩은 때리고 있는데 대규모 전쟁은 이미 끝난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질질 협상을 끌고 가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핵 문제가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이미 그건 실패를 해버렸고 그렇죠. 남은 건 핵뿐이 없는데 이대로 받으면 그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JCPOA의 3.67% 평화적 핵 권리 이걸 중국이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것보다도 못하게 돼버리니까 네. 지금 MOU를 서명하고 말고가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미국한테는. 그러니까 2단계 협상이 지금 중요하게 돼버린 거기 때문에 네. 지금 MOU를 협상한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건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핵에 대한 얘기를 확실하게 받아야 본인이 중간 선거와 아까 말씀하셨던 미중 정상회담 2차 때 여기에 주도권을 더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서 계속 지지질 갈 것 같습니다. 아, 계속. 예. 사실 뭐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이란 쪽에다는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란 대통령이 폐지시킨 대통령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는 한 번도 핵무기를 가져보겠다고 한 적이 없다. 네. 라고 하면서 정말 말 같지 않은 말싸움을 지금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그 박선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60% 농축은 아마 600kg가 아니라 아마 440kg 정도가 아까부터 너무 거슬렸어요. 예, 혹시나 네. 또 이게 갑자기 이게 확 늘어나니까 또 이란 입장에서 갑자기 440. 우리도 모르는 어디 있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냥 440kg이고요. 근데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뭐 핵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렛대를 통해 가지고 이런 핵 협상에서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이 핵밖에 없으니까 의원님의 또 이런 시나리오도 좀 이렇게 저는 뭐 수긍을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 이란 내부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면서 이런 좀 다른 경제 제도 사실 이란이 요번에 4월 달에 이제 그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최저임금을 제가 이렇게 그 좀 준비를 부탁드렸는데 그림 1번 자료를 보시면요. 자. 올해 이란이 발표한 올해 그 최저임금이 월 최저임금입니다. 저게 원화로 계산을 하면은 14만 3천 원 정도 되거든요. 월 14만 원이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한 21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한 7% 정도 되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란은 물가가 싸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란의 물가를 한번 보시면요. 물가가 가장 같아. 기본적인 게 계란 한파 39에 닭고기 제가 이거 어제 이제 인터넷이 열렸기 때문에 이란에 제가 실시간으로 좀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 거의 물가는 우리랑 같은 수준입니다. 와, 어떻게 살아? 사실 저 수치를 그러니까 이란이 경제가 어렵다, 인플레이션이 폭등을 했다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이게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저렇게 좀 이제 이란의 경제 상황을 하나 보여드렸고. 아, 요거는 근데 예. 진짜 사실인 거예요? 예. 아이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러니까 못 사는 거죠 지금은요. 그러니까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 어쩔 수 없이 다시 1월달 상황으로 또 국민들이 또 뛰어나오게 되어 뛰어나올 수 있습니다.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원래 이제 물가는 계속 어려웠었지만 이제 와. 두 번째로 요번에 이제 그 전쟁 40일 전쟁을 하면서 이란이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쳐서 한 17,000여 곳 정도를 폭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한 23,000여 곳 정도의 이란의 정유시설이라든지 무슨 경제시설, 제조시설, 공장들이 이제 폭격을 당해서 이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100만 명 정도의 실업자가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그럼 100만 명 직접 피해자가 100만 명이면 간접적으로 실업을 갖게 된 사람은 최소한 200만 명 정도는 되는 거고요. 네. 거기다가 세 번째가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란은 제재를 너무나도 47년 동안 받아오다 보니까 정식 루트로는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돈이 오가지를 못합니다. 그게 다 어디로 들어오냐면요. 네. UAE를 통해서 두바이를 통한 우회 무역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회 무역이 보통 환전상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이란에 가가지고 크레딧 카드가 이란은 안 되거든요. 이제 크레딧 카드가 이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비자랑 마스터가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뭐 카펫을 구매한다든지 하면요. 그 크레딧 카드를 사용을 이렇게 가능한 가게가 있습니다. 그 매장에 가서 크레딧 카드를 이렇게 긁으면 실질적으로 그게 어디서 결제가 되냐면 두바이에서 결제가 됩니다. 그래요? 거기서 긁었는데. 예, 긁었는데요. 오. 예. 그래서 그런 우회 무역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두바이 경제의 최소한 20% 정도는 이란의 우회 무역을 통해 가지고 그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하나의 지금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란이 지금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물품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네. 결국에는 아이폰을 쓸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애플 제품을 쓸 수가 없겠죠. 근데 네. 제가 이제 LG전자에 근무를 할 때 그 핸드폰 그 마켓시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이 한 47%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LG가 핸드폰을 할 때 한 10%. 그리고 애플이요.
28%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그러면 이란에는 나이키를 안 신나? 아디다스를 안 입나? 애플을 안 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물건들이 다 두바이를 통해 가지고 경유해서 우회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 돈들은 다 두바이를 통해서 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해외로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란이 두바이를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고 UAE를 공격을 하다 보니까 UAE에서 이란 자금을 두바이에 있는 이란 자금을 동결을 해버렸습니다. 아, 그럼 그러니까 완전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발생하냐면은 골치 아프네. 이게 두바이에 있는 이란 자금들은 대부분의 상류층들, 상류층들 또는 혁명수비대들 이런 상류층들이 어쨌든 석유 대금을 통해 가지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한테 보내고 송금을 하는 루트를 썼던 네. 그런 자금들이 지금 두바이에서 동결이 돼 버린 겁니다. 오. 또 이거는 또 다른 또 이제 경제의 여파로 이렇게 오고 뭐 더 누적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란 정부 또 지금 이란 행정부나 지금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아, 이란도 뭐 시간이 많지는 그래서 않네. 이란 입장에서도 물론 핵을 추구하는 한편에 그런 강운책을 쓰긴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저희 핵 협상을 어떤 형식으로도 타결을 하고 그러네. 제재를 풀어내야지만 네. 되는 또 그런 숙제를 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너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 점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조금 무자르듯이 확 빨리 끝나지는 않는다 생각을 하고 그 우리의 이제 공급망을 좀 확인을 해보면 지금 7, 8월까지는 이제 나프타가 이제 도입되는 것 물량은 다 확보가 됐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국제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국제 가격이 오른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물량을 우리가 확보를 한 거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전 세계가 다 같은 처지다라고 하는 점을 보면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어렵지만 다 어렵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제조업 강국으로서 AI 선도 국가로서 상대적으로 덜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네. 조금 마음을 편히 잡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시간이 한 25분 오버됐거든요. 네,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미국과 이란 모두 시간이 없다. 네. 그래서 보면은 양쪽 다 엄청나게 하고 싶어해 협상을. 그런데 양쪽 다 내부의 강경 세력들 눈치 보느라고 요게 조금 삐걱거리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